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온열질환 사망자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인데요. 주로 땡볕에서 논밭일을 하다 숨진 것으로 조사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539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260명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더위가 시작된 시기가 빨라졌고 33도 이상 불볕더위가 쏟아진 날도 지난해보다 많아서 환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더위에 논밭 작업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더위에 약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병이 있는 환자, 어린이들에게는 주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온열 질환자는 1년 중 가장 무더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다양한 화재 사고와 교통사고에 이어 위험한 바다 생물을 만났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 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뜨거운 화재 현장부터 긴급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업장, 아파트, 음식점 할 것 없이 화재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더위에 냉방기기 등 이 전기기기의 사용으로 인해서요. 네. 전력 사용량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양한 화재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스마트한 전기 사용법을 알고 계신다면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후 1시 14분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있는 의류 봉제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창밖으로 쉴 새 없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119 소방대원은 현장 도착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건물에 있던 거주자 3명을 사다리차를 동원해 구조했습니다. 이 불로 같은 건물에 있던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시간 만에 꺼진 불은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봉제 작업장 주인이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2분 서울 송파구 잠실로에 있는 아파트 1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위층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 갑작스러운 화재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신속한 대처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4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21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대가 연기로 휩싸였습니다. 119 소방대원은 화재의 진원지를 찾아 진압에 총력을 펼쳤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8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점 주방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전기 사고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름철엔 전기 사고가 잦아지는 계절인데요. 네. 폭우, 태풍으로 인한 이 전기 사고부터요.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한 블랙아웃까지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요. 올해는 5월부터 한여름 날씨가 이렇게 뜨겁게 계속되면서요. 냉방 제품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고요. 이로 인해서 또 전력 사용량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재난 뭘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전기 화재 사고 말고 또 다른 사고가 있을까요? 네, 물론 더운 날씨에 이제 화재까지 난다면 네. 너무 뜨겁고 더워서 그것도 엄청 큰 재난이긴 네. 하겠지만요. 사실 더 큰 재난은 바로 이 대규모 정전 사태 네. 이것인데요. 모든 전력 시스템이 정지하는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시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무분별한 전기 사용은요. 정전이라든지 누전 등의 전기 안전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블랙아웃이 되면 어떤 위험들이 또 일어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블랙아웃이 됐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은요. 네. 우선 뭐 지하철도 잘 운행되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겠죠. 네. 또 냉방도 멈춘 상태에서 암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네. 정말 뭐 끔찍하겠죠. 너무 무섭겠어요. 만약 출퇴근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는 지하철이라면 아비 교환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수술실이 있는 뭐 종합병원, 네. 또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의 전력 시스템이 멈춘다 생각해 보면 아찔한데요. 또 도로 위에 신호등도 꺼질 수 있고요. 또 금융 거래망도 마비되고 네. 휴대폰, 뭐 인터넷 이런 것들도 전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적 혼란까지 이거 그야말로 대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가깝게는 사실 우리 집만 해도 잠시만 정전이 돼도 공포 그 자체잖아요. 전력 중단 현상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블랙아웃을 막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 갑작스런 대규모 정전, 이 블랙아웃이 한번 발생을 하면은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을 때 한 번에 거의 한 11조 원의 어떤 피해액을 이른다는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뭐 경제 발전 또 생활 수준 향상을 감안하더라도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이렇게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국내 발전량은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이 네. 이제 수급을 확보를 해서 상당히 여유 있게 확보를 하고 있지만 또 이번 여름과 같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이른바 이제 피크 타임 때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정부와 전력 당국은 전력 수요를 충분히 잘 분산시켜야 되겠고요. 네. 또 예비 전력 운영을 또 탄력적으로 해서 올 여름 전력 대란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요. 가정 또 사무실에선 우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항상 뽑아두고요. 네. 또 에어컨의 사용은 조금 덥긴 하지만 실내 온도 28도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기업체는 전력 수요가 많은 오전 10시부터 11시 또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이 피크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전력 대란을 막으려면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절전에 나서야 한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또 덥더라도요. 전기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면 네. 위험에서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 11시 58분 서울 성동구 군자교 부근에서 버스와 SUV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동부간선 도로로 향하던 버스와 옆 차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부딪힌 상황인데요. 이 사고로 승객과 운전자 10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추돌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42분 서울 송파구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하남 나들목으로 진입하기 100m 전 지점에서 2톤 차량 한 대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1톤 트럭과 충돌하면서 뒤따라오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밤 10시 38분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수락 진출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는데요. 운전자 구조가 시급한 상황. 119 구조대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운전자는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음주 등 다방면으로 조사 중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사고가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요. 네.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 7월에서 8월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요. 평상시보다 사고 발생 건수가 약 3.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제 방학 기간 중에 자녀와 함께 여행이 많아지면서 네. 교통사고 피해자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떠난 여행길에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는데요. 어린이 차량 사고를 막기 위해 부모님들은 특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휴가철에는 뒷자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카시트에 앉히거나 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연령에 맞는 카시트 사용과 더불어서 또 카시트는 반드시 뒷좌석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여행 전에 타이어 공기압, 또 그리고 각종 오일 체크, 전조 등의 차량 점검 등 이런 것들은 필수겠습니다. 네. 어린 자녀와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아이를 위한 차량용 카시트는 꼭 사용하시고요. 차량 점검을 마친 후에 안전운행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오후 2시 4분 서울 서대문구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닥을 평평하게 작업하던 중 갑자기 붕괴된 건물로 일하던 인부 한 명이 매몰돼 200명이 넘는 인원이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119 구조대는 또 다른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을 이어갔는데요. 더 이상의 사망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2명의 추가 부상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갑작스러운 건물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분 서울 은평구 서울흥로 빌딩 앞 도로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집게차 붐대가 통신 케이블에 걸려 차량이 전도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급히 출동한 구조대가 걸린 줄을 풀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잠시 일대 통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크레인 운전자는 크레인 작업 후 붐대를 접는 것을 깜빡 잊고 운행을 하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31분 서울 송파구 신축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거푸집 철판을 들어 올리던 중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인명 피해는 없어 다행이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18일에 서대문구의 한 공사장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던 중 일어난 붕괴로 근로자 한 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사고의 원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붕괴 당시 이 매몰된 근로자는요, 6시간 만에 구조는 됐지만 끝내 숨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 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은 오전에 굴착기로 1층 내부 화장실을 철거하고서 또 오후 작업을 위해서 대기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때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는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네. 서대문구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건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받은 후에 무단으로 또 구조 변경 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공사 도중 건물 내벽 기둥을 건드려서 붕괴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은 아무래도 이 관리 부실에 있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빈번히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가 좀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 여전한데요. 장마와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건설 현장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공사 외벽과 자재에 물기가 많아서요. 네. 미끄럼 사고 위험이 그만큼 또 높아지고요. 또 순간의 실수로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서는 이 같은 안전수칙 자체가 무시되기가 일쑤입니다. 현장 관리자의 안전점검이 소홀한 것은 물론이고요. 작업자들 역시 안전장구 착용 이런 것들이 작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소기의 경일기식 행동을 고쳐야겠습니다. 네, 국민안전처가 최근 전국 건설 현장 20곳에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요. 총 281건의 지적사항을 접발을 많네요. 했는데요. 네. 공사 현장마다 최소 10건 이상의 안전수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것은요. 무엇보다 이 법 집행이 너무 무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국민안전처가 이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요. 네. 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작업중지 명령과 같은 아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이 공사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의 안전수칙과 또 관계자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시간입니다. 교수님, 우리 저번 시간에는 바다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안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위험한 바다 생물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 여름철 해마다 늘고 있는 이 바다 사고, 네. 그 중에서도요 바다 생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방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바다 생물에 대한 대처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바다 곳곳에서 대표적인 바다 생물 해파리나 맹독문어가 출몰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파리 쏘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체에 해를 주는 이 위험한 바다 생물 출몰 원인은 뭘까요? 네. 피서객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 아열대성 바다 생물이 우리나라 앞바다까지 떠밀려와서 네. 공포에 떨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부터 2014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해파리 쏘임 사고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연간 1,000여 명이 넘었습니다. 7월, 8월에 가장 많은 인원이 해파리 쏘임 사고로 진료를 받았는데요. 특히 2012년 8월에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8세 여아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이킷 해파리는 5월 말 동중국해에서 발생하여 7월 제주 및 남해안에서 출현하고 8월에는 서해 연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모든 해안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연안으로 해파리를 이송하는 대만 한류가 지난해보다 강하게 형성되었기에 추가적인 유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작년에는 제주에 방문하였던 관광객이 독성이 강한 파란고리 문어류에 쏘인 사고가 있었는데요. 파란고리 문어류는 아열대성 맹독문어입니다. 파란고리 문어류는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견된 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아열대 종인데요. 보거류에 있는 테트로도톡신과 같은 매우 강한 독을 지니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화려한 색상을 지녔으나 독성을 지닌 아열대 문어, 물고기, 해파리류 등이 우리나라 연안에 출현하고 있으니 신기하고 아름답다며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아열대성 바다 생물이 우리 바다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다에서 색깔이 예쁘다고 아무 생물이나 이렇게 막 만져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바다에서 놀다 보면 해파리에 쏘였는지 잘 알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대처도 할 수 있잖아요. 네. 해파리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또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해파리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 또 그리고 응급처치법에 대해 현장에 자주 출동하시는 동작소방서 119 소방대원이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고 머뭇머뭇하다가는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응급처치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에서 갑자기 따가운 느낌과 함께 발진, 통증,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구토, 설사, 복통이 생기면 심하면 호흡곤란, 의식불명으로 사망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바로 물 밖으로 나와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10분 정도 헹궈줍니다. 이때 알코올, 식초 등은 상처 부위에 박힌 해파리 촉수를 자극해 독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해파리에 쏘이면 장갑기 손이나 핀셋으로 독 촉수를 떼어내고 바닷물로 씻어준 다음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를 발라주시고 피부에 박힌 촉수는 플라스틱 카드로 살살 긁어내면 빠진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쏘인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쏘인 부위에 피부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발진과 가려움증 또 통증이 있다면 해파리에 쏘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구토나 설사, 또 심하면 의식불명으로 이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아주 무서운 생물이니까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파리에 쏘인 것 같은 의심이 든다 하면요. 빨리 바닷물로 씻어주고요. 네. 또 촉수는 핀셋이라든지 또 핀셋이 없으면 플라스틱 카드와 같은 물건으로 살살 이렇게 긁어서 그 핀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네. 그런 후에 증상이 계속된다 싶으면요. 재빨리 병원으로 가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바다 생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지 위협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위험한 바다 생물과 딱 맞닥뜨렸다. 네. 그 순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란 가오리라고 해서 꼬리에 독성을 지닌 가오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오리 꼬리를 밟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맹동 문어나 해파리를 만났을 때는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말고 재빨리 바다 밖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바다에 무언가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싶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바다 생물에 대처하는 법 꼭 숙지하셔서 휴가철 즐거운 물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휴가철 바다 물놀이 중 조심해야 할 위험한 바다 생물에 대한 대처법과 또 응급처치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바다 물놀이 중 인체를 위협하는 바다 생물을 만났을 때 잘 대처만 한다면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행동 수칙과 또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응급처치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오리, 특히 노란 가오리는 꼬리에 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격하지는 않기 때문에 꼬리를 밟거나 만지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동문어나 해파리를 만났을 때도 절대로 손으로 만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발진과 가려움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엔 약 10분 정도 바닷물로 잘 씻어낸 후에 핀셋이나 플라스틱 카드와 같은 물건으로 살살 긁어내시기 바랍니다. 재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구토나 설사, 또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휴가철 바다 물놀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바다 생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 잘 숙지하셔서 즐거운 휴가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이죠. 1일부터 5일까지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자가 물놀이 유원지에 항상 있도록 배치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의 주요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하죠. 네, 점검 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15군데 유원시설이고요. 또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유원시설 2곳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전만큼은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히 지켜서 즐거운 여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실천이고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